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7일 금요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시장만큼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상당히 조용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일단 한 템포 쉬어가면서 다음 상황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반도체 흔들림의 지속이란 내용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 0.85% 조정받은 53,885에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주가는 0.06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가져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애견됐던 움직임인데 나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일단 좀 혼조 양상에서 차분히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이란과 호르무즈에 대한 선별 통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과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결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역시나인 것 같아요. 역시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주 단호하게 빠르게 결정 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결정 나지 못했었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제 뭐 이미 한번 다뤄드렸던 샌디스크, 그 다음에 에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제 좋지 못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뉴스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전형적인 차익 실현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높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세 전환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하락을 했다 할지라도 지수 자체를 보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소소한 정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도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 중동 문제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에 좀 대기를 하면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주 임팩트는 역시 없었었고요. 국제유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80불과 60, 70불 사이에서 계속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공방전을 하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이슈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일단 아주 뚜렷하게 뭔가가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유가의 강세 국면의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특이한 내용을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이유미 기자님이 올리신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저도 출근 길에 봤던 내용인데요.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같이 체크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랜만에 또 서명 한번 하셨습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도입한다는 포고령에 서명을 하셨고요. 가격도 1kg당 21달러로 픽스, 이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전쟁도 치르셔야 되고 휴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키셔야 되고 또 관세 놀이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신데, 그래서 오랜만에 폴리실리콘인데 이 부분들이 아마 반도체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생상품의 가격을 관세를 매기면,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요소수 기억하시죠? 중국이랑 좀 트러블 있을 때 요소수 잠가버리니까 트럭들과 버스, 디젤 차들의 좀 아우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체익성기적인 내용인데, 이란과 전쟁은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긴가민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조항 달았죠. 탄약이 너무 많다. 언제든지 미사일 쏠 수 있다라는 협박성 멘트를 내뱉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제일 높은 게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지난 밤에 미국 나스닥 ADR에서 5%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반등을 하면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에서 150만원이 붕괴가 됐거든요. 150만원이 붕괴됐는데, 그냥 얘를 이제 환율이 현재 기준으로 1,400원이 넘으니까 1,400원에 맞추면 당연히 그 이상의 가치인데, 그냥 환율을 1달러에 1,000원으로 잡으시면 지금 143만원. 오늘 종가 거의 흡사합니다. 최근의 주가의 모습을 보니까 얘 가격이랑 거진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 시장이 움직였던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새벽 시장에 프리마켓에 영향을 주고, 프리마켓에 영향을 준 다음에 본장에 영향을 주고, 본장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밤 사이에 ADR에서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의 로테이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어찌됐든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힘이 좀 없다. 이 점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상승을 했습니다. 0.33%로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다. 좀 아쉬운 대목일 수 있겠죠.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좌지우지했던 게 한동안 SK 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영향력이 아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의 조정, 샌디스크가 6.8%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 대비 거래량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시세 등락도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레이저테크 반도체 장비 테스트하는 기업이 주가가 좀 다소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주가들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 0.1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호흡 조절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8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증시들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흐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울질하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서 등락인데, 어제는 1,424원, 오늘은 1,416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계속 요 구간에서 등락이기 때문에 일단 1,400원이 깨지고 나서야 뭔 얘기를 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환율이 중요한 키메이커가 되지는 못한다. 이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지수 0.6%, 코스닥 지수 0.36%로 마감이 됐는데, 진짜 오랜만에 사이드카란 단어를 안 썼고요. 오랜만에 사이드카란 단어를 쓰지 않았고, 차분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이 좀 멈췄고, SK하이닉스도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50만원 선이 좀 붕괴가 된 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워낙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좀 이탈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압박력이 다른 거에 대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8천억 정도, 개인 투자자 2,600억, 기관들이 5,700억 정도 매입하면서 수급적인 규모에서도 조 단위가 안 넘는 1,000억 단위에서 차분하게 끝난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좀 모두들 쉬라고 가볍게 스킵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장에는 반등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이제 하방 압력이 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허리를 만들고 바닥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변동성은 재미없었던 건 분명한데, 흐름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충분히 지나가면서 스톱 깨줘야 아마 다음 스텝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다르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조정폭이 장중 내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힘이 좋다는 뜻이에요. 누가?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닥은 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웬만한 거래 매도가 터지지 않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코스닥은 대신 이제 900포인트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800선을 사수하는 게임을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짝꿍 아니겠습니까? 이 두 친구는 짝꿍인데 요즘 들어 사이가 좀 안 좋은지 하이닉스가 한 5% 가까이 조정, 삼성전자가 0.2% 상승이고 삼성전기랑 원래 SK스퀘어도 짝꿍인데 SK그룹주들이 좀 처지고 삼성그룹주들이 조금 버티는 이런 모습이 나면서 지수가 이 두 개가 갈리니까 거래대금도 크고 시가총액도 크고 인기도 많고 이 기업들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쪽으로도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종목이 좀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굉장히 다양하게 줬습니다. 다양하게 주면서 수익률이 좀 아주 스몰하죠. 2, 3%대. 그래서 오늘 얼마나 좀 재미가 있었냐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러긴 했는데 어제 봤던 우리로 같은 경우는 2.5%대에 있다가 갑자기 뭐 날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무너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등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종목들이 지금은 좀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보면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금은 좀 가벼울 수밖에 없는 단기성 핫자금들의 움직임이 매우 농후하다. 이 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 5고요. 해성옵틱스고 1000원 기준이고요. 820원 이탈 관심제외 1350원입니다. 빛가전자고요. 2800원이고 2200원 이탈 시 관심제외 3600원입니다. 휴림로봇입니다. 6600원이고요. 5200원이고요. 81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고 TC머티리얼즈 5050원이고요. 4200원이고요. 64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MK전자입니다. 16,000원이고 12,800원 이탈 시 관심 제외 19,8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다소 등치를 좀 올리면서 종목들 가격대를 좀 올리긴 했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래량을 봤을 때 아주 시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쳐내는 전략을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장이 워낙 무난했기 때문에 가벼운 내용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주말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과로 오픈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호흡 조절인 것 같습니다. 매일 미친 듯이 움직이는 증시, 매일 움직이는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런 비이상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하긴 한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구간들을 때로는 호흡 조절을 잘 하면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건강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8월 첫 주 너무 뜨거운 날씨인데 투자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내용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